선생님이 잠깐 그 지나가는 얘기로 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. 지금 영재고가 우리나라 영재고가 지금 8개가 있죠. 근데 영재고가 2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. 이게 언제 이게 영재고가 추가가 되냐? 2027년도에 아마 개학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? 개교? 개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생기냐면은 광주하고 충북에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스트라 그런가? 지스트죠, 지스트하고 카이스트 부설 학교로 생기는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생긴 영재학교가 인천영재고란 말이야.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생겼던 것 같고요, 기억에. 예,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과학영재학교였다가 인천이랑 세종이 새로 생기면서 그때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생겼거든요. 요번에 이제 추가되려고 하는 학교 2개는 과학영재학교인데 무슨 AI 영재학교? 뭐 그렇게 이름이 아직은 확실하진 않고 가칭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뭐 AI 교육이 좀 더 특화된 영재학교다,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아무래도 영재학교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영재학교랑 아마 입시에 대한 뭐라 그럴까? 뭐 일정이라든가 또 평가 기준 이런 게 아마 비슷하겠죠? 이제 학교가 2개 추가된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100명에서 뭐 많으면 150명 정도 정원이 이제 추가되는 걸 거고. 근데 이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요번에 새로 추가되는 학교만 해당되는 건지, 물론 나머지 학교도 해당될지 모르겠지만, 우리 지금 왜 자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KMO라든가 뭐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서 수상했습니다 이런 거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쓸 수 있게 바뀐다고 해요. 지금 보니까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그 이제 새로 생기는 영재고 2개는 카이스트랑 이제 지스트 부설 학교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영재고가 사실상 조기 졸업은 좀 어려웠잖아. 시스템상으로도 조기 졸업은 대부분 이제 과학고가 가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, 영재고 가는 학생들은 조기 졸업이 어려웠는데 이제 새로 학교가 2개가 이제 생기면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스트나 아니면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을 할 수 있게끔, 그러니까 조기 졸업이 되는 거죠, 영재고가. 그러니까 조기 졸업이 되도록 시스템을 좀 수정을 할 예정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할 때 시험 볼 때 우리 그 아까 얘기했지만 KMO 이런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라든가 그런 건 못 쓰게 돼 있는데, 뭐 과학 올림피아드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수학 과학이 다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올림피아드 입상 또는 뭐 경력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할 수 있게끔 한대요.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기술원, 그죠? 카이스트 뭐 이런 데서 부설 학교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학교 친구들을 카이스트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좀 데려가려다 보니까 과학 쪽에 좀 특화된 활동 같은 걸 한 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다는 거 봐서는 이제 과학 올림피아드만 반영해 주는 건지 또는 수학 과학 다 반영해 주는 건지.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선생님이 뭐 2015년 요때쯤에 영재고관 애들 보면은 그때 이제 KMO 수상 실적 같은 거를 이제 쓸 수 있었거든. 근데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바뀐다는 것 같아요. 수학 과학이 다 되는지 과학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. 그리고 조기 졸업이 가능해진다, 이제 영재고도. 그렇게 바뀌는 것 같고.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추가되는 영재고 2개 같은 경우는 2027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4년 남은 겁니까? 2024년으로 치면 4, 5, 6, 7, 4년 남은 거네요.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뭐 4학년, 5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 개설되는 영재학교를 갈 수 있겠죠. 이건 이제 선생님 예상인데, 예전에 인천 세종 영재고가 처음 생겼을 때도 다른 기존의 영재고에 비해서 조금 처음에는 입학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영재고니까 쉽진 않지.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영재고들에 비해서 좀 쉬웠거든. 그래서 이제 한 몇 년, 한 2, 3년 정도는 인천 세종은 좀 쉽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뭐 통합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인천 세종이 특별히 쉽거나 하진 않죠. 근데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카이스트, 지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새로 생기면은
초반에 뭐 한 1-2년이나 3-4년, 4년까지는 아니고 한 1-2-3년 정도까지는 다른 영재고에 비해서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. 아마 다른 지금 있는 기존의 영재고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래서 뭐 그런 조금 뭐 새로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너네들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지. 우리는 올해 아니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 다시 이제 끝나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영재고가 새로 생긴다고 하니 뭐 그렇다는 거. 본인이 동생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어린 뭐 후배 중에 영재 오려고 하는데 애가 지금 뭐 초등학교 뭐 5, 6학년, 4, 5학년 됐어요. 그러면 뭐 그냥 한번 슬쩍 얘기를 해주세요. 그냥 본인이 그냥 요 정도 수준. 아직 그러니까 학교가 2027년도에 이제 아마 개교될 거다라는 것과 어느 학교 부설 학교다. 그다음에 이제 개괄적으로 그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학생들을 좀 이제 키우겠다라는 그런 개략적인 얘기만 나왔지 디테일하게 학교의 뭐 위치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그걸 다 나온 건 아니라서 음. 이제 그거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름만 과학영재학교고 그냥 예를 들어 뭐 좀 약간 우리가 예를 들어 과학고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과학고가 아니고 약간 이상한 애들 하여튼 뭐 다른 학교인데 과학고라고 이름 짓는 그런 학교 아닌가요? 하는 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. 영재학교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있는 8개 영재학교 플러스 2개가 더 생겨서 10개 영재학교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아직 뭐 발표가 된 얘기는 아니긴 한데 지금 너네도 알겠지만 이 영재고 입시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이잖아. 공개된 정보도 없고 영재학교마다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것들도 다 공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영재고를 가려면 현실적으로 학원을 와가지고 수업을 듣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 혼자서 영재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. 근데 이거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 좀 계속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기존에 출제했던 영재고 기출 문제를 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입시 요강도 보면 니네 그 입시 요강 우리 그 자소서 써가지고 등록하려고 저기 서류 접수하려고 그럴 때 보면은 5월 말에 서류 접수라고 해놓고는 아니 5월 중순에 뭐 초순에 한 달밖에 안 남겨놓고 갑자기 이제 입시 요강 올려버리잖아.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입시 요강을 한 달 전까지도 모른다는 거야. 도대체 무슨 뭐 추천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자소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달 전에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. 좀 미리미리 우리 보통 수능이나 대학교 가는 형 누나들 보면은 벌써 중학교 3학년, 중학교 2학년이면 내가 수능 봐서 대학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간다라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가 돼요.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보면 자기 고3 때 수능 비중 몇 프로고, 그다음에 생기부 비중 몇 프로고, 뭐 무슨 뭐 그런 거 다 나오잖아. 내신 비중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영재고는 그런 게 없잖아. 그러니까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정보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 다 학원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다 학원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. 뭐 나도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해서 모르겠어요. 이제 학교가 추가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뭐 이러면은 학원들은 장사하기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?라고 하지만 뭐 딱히 안 좋을 수가 없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정보 공개하고 대입 정보 공개한다고 지금 뭐 대입 학원들이 장사 못해요? 그거 아니잖아. 그지? 학원들은 사실 그게 거의 상관이 없어요.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면은 그런 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웃돈 주듯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학원이 썩 나랑 맞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 학원 아니면 영재고 준비해주는 학원이 없어 해서 그 학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겠죠. 그리고 학원들끼리도 대형 학원들이 그런 정보를 사실 거의 독점하고 자기들이 거의 그걸 장사하는 데 써먹거든. 선생 같은 경우야 뭐 대형 학원에 있었던 경력도 오래되고 하니까 뭐 정보가 많으니까 또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한대지만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수학 강사나 뭐 과학 강사이신 선생님들이 영재고 준비 본인이 혼자 하겠다 하기 힘들어요. 거의.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다가 아니고 정보가 없어서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. 선생님이 전에 유튜브에 올린 거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. 뭐 사교육 없이 영재고 준비하자 뭐 이런 거가 근본적으로 힘든 이유가 되겠죠. 정보가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를 가르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보가 있어야지 어떻게 준비한다는 게 있는데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면 뭐야?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뢰를 해야지. 그게 학원인 거잖아. 하여튼 그래서 학교가 2개가 추계가 된다는 거. 그래서 그게 이제
뭐 카이스트 지스트 학교에서 2027년에 두 개 학교가 추가가 될 거고 AI 쪽에 좀 약간 중점을 둔 그런 영재학교가 나올 거다. 그래서 과학 올림피아드 출전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경력, 뭐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생기부나 자소서에도 수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 친구가 과학 쪽으로 좀 특별한 재능이나 아니면 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게끔 올림피아드 이런 거에 대한 출전은 뭐 기록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조기 졸업도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어요. 다음 거 풀자. 이거 몇 번 풀어야 되냐?